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제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유해성과 위험성 분석,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포함된 내용이니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주 내용에 대해서 간략 개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이 생긴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화학물질의 등록하고 신고, 그러니까는 이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두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평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 게 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등록은 뭐냐? 이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또는 이제 일정량 미만일 때는 우리가 신고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등록 또는 신고할 때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심사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나서 이 유해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인 거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용어 이런 것들은 화학물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화평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유독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우리가 유해화학물질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유독물질은 뭐냐?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우리가 유독물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유해성의 어떤 화평법에서 유해성 심사를 하고 나면은 그 유해성 심사에서 해당되는 물질을 우리는 유독물질로 지정을 해서 고시로 이거는 이제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물질, 금지물질은 유해성을 심사했는데 이 중에서 특히나 어떤 물질은 위해성도 수반될 수 있다.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물질은 우리가 위해성 평가를 하게 되고 이 위해성 평가를 해서 해당되는 물질은 제한물질과 금지물질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설명한 대로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해당 용도로의 취급을 금지한 물질을 우리가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화평법에 어떠한 그림을 이렇게 한번 좀 그림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의 어떤 그 흐름을 보자면 이 법은 제가 첫 강의 때 설명드렸을 거예요.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2014년 12월 말까지 이제 그 법으로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를 했죠. 그러니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화학물질의 어떤 등록이나 이 평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사용, 영업허가라든지 취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모든 것들을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미불산 사고가 터지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이런 것들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화학물질의 어떤 등록하고 이거 평가에 대한 부분을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취급 기준을 준수하고 그리고 화학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화학물질 관리법 해서 이렇게 분법화 해가지고 하자. 그게 2015년 1월 1일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화학물질 등록평가법도 2015년 1월 1일부터 신규되는 물질,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2010
2015년 이전에,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까지에 있는 것들은 기존 화학물질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존, 개정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화학물질을 우리가 이제 기존 화학물질은 1톤 이상이 되면은 등록 대상 물질로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신규 화학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이 된 거는 기존 화학물질 1톤 이상이면은 무조건 이제 등록 대상이고요. 신규 화학물질은 강화됐죠. 0.1톤 미만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0.1톤 미만이면은 미만과 그 다음에 0.1톤 이상으로 구분을 했어요. 신규 화학물질은 0.1톤 미만과 0.1톤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0.1톤 이상이면은 무조건 등록 대상이 되는 거예요. 등록은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등록보다 단계가 하나 밑에 있는 거를 우리가 신고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1톤 만약에 미만이다, 이런 물질은 이제 신고 대상 물질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0.1톤 미만으로 이제 뭐 수입을 하거나 제조를 할 거다, 이럴 경우에 신규화학 물질의 그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그 다음에 분류 표시 정보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물질을 이제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이 물질을 신고했는데 그러면은 신고를 한 상황의 물질들은 계속 국가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돼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만약에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데 유해성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연간이나 국가의 총 제조 수입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이 물질은 등록 대상 물질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 물질로 지정하게 되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유해성이 많지 않고 연간 국가의 총 제조 수입량에 크게 미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국가가 유해성 자료를 직접, 이제 원래는 이거에 만약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그 물질을 이 신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그 해당자가 이런 그 유해성이나 이런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국가가 직접 유해성 자료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대신에 국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 화학 물질 중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거나 평가가 된 그런 어떤 화학 물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기존 화학 물질 중에 1톤 이상이면은 등록 대상이 되고요. 1톤 미만은 이제 해당 등록이 아니라 이제 신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기존 화학 물질인데 1톤 이상이다, 그러면 이 기존 화학 물질은 이 법이 시행되면서 바로 한 번에 다 이 모든 화학 물질을 다 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화관법에서도 단계적 유예를 주잖아요. 어떤 그 제도에 대해서는 가령 취급시설의 그 모든 기준을 다 맞춰야 되는 게, 작년까지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우리가 단계적 유예를 다 주잖아요. 이 화평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해성이나 제조 수입량에 따라 모든 물질을 단계적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유예를 줘서 모든 물질은 2030년까지 모든 등록을 마쳐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유예를 주게 됐죠. 그래서 화평법의 어떤 이거 체계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화평법의 구성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구성이 이 등록 부분과 여기 보시면